자, 그럼 이제 김창호 씨가 직접 지은 집은 어떨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선자연은 30평의 방 2개 그리고 거실과 부엌이 있는 비교적 단조로운 구조입니다. 한옥이지만은 요즘 생활에 맞게 현대화가 된 구조라는군요. 들어오세요. 선생님 저쪽. 예, 여기 있네. 네. 그러게요. 높고 탁 트인 것이 시원합니다. 집의 중심도 거실인 것이 딱 요즘 구조네요. 근데 천장이 높아 그런가 거실도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높다. 시원하네요, 공간이. 방은 이제 좀 천정을 늦게 하고 네. 거실은 좀 높게 해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면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예. 천장은 석가래를 노출하지 않은 우물 천장입니다. 우물 천장 같은 경우에도 서민적인 우물 천장. 간략하게 하거나. 이 집은 가구들도 다 나무로 맞춰져 있습니다. 거실 옆에 주방 가구도 또 수납장들도 다 김창호 씨 솜씨랍니다. 이곳은 안방인데요. 여기도 나무로 둘러싸인 것 빼고는 현대식입니다. 요즘은 화장실이 멀면은 누가 살려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전통 방식 고집하고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화장실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방에서 화장실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바로 안에서 예, 안에 할 수 있게끔. 무조건이라기보다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이쪽 방은 그러면은 또 다른.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이곳은 김창호 도편수가 도면을 그릴 때 이용하는 방이랍니다. 그리고 이 집의 숨은 공간 바로 2층 다락방입니다. 외부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구조도 참 재미있고 신기하죠? 조금은 생소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의외로 전통 2층 한옥에 대한 기록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락방은 석가래부터 지붕 바로 아래의 집 구조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 한옥도 구조만 잘 해석을 하면 2층으로 만든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요. 2층 아니라 뭐 구청목탑도 있는 게 내 그 원리도 똑같잖아요. 예. 석가래를 놓을 때 부재가 있으면은 등 부분이 있고 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등 부분 쓰고 어떤 건 배 부분 쓰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처마가 이렇게 처지잖아요. 원리가. 이 처지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지붕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등이 올라와야 되고 또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는 등이 밑으로 가야지. 나무도 등과 배를 잘 구분해서 써야 하는군요. 그래서 등, 배를 잘 가리가 쓰는 목수가 큰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다음에 위 아래도 구분해요. 그렇죠. 상하를 또 잘 가려줘야 되고. 상하를 못 가려가지고 장난삼아 거꾸로 기둥을 씌웠는데 그 집이 몇 년 내로 몰락했다는 그런 옛날 어른들의 얘기가 있어요. 굽어서 휘어진 나무가 그대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되는 한옥. 이처럼 나무를 잘 아는 목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김창호 목수가 지은 집은 여기가 다가 아니랍니다. 선자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별채가 있습니다. 이곳은 스승 김창희 도편수를 추모하며 김창호 목수가 만든 공간입니다. 이제 물고기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또 한옥은 또 이 맛이죠. 한번 해보세요. 예, 물고기가 이 못이 물고기 너무 좋은데. 12지 이상을 단청해놔. 그리고 이곳에는 한옥의 독특한 구조 양식이 숨어 있습니다. 추모간 천장을 층층이 수놓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구조물들은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는 기둥이 지붕을 떠받들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구조물이랍니다. 얇은 기둥이 무거운 지붕을 견딜 수 있도록 무게를 여러 번 쪼개서 전달하는 구조물인데요.
공포의 대가였던 스승 김창희 도편수를 기리며 전수받은 기술들을 오롯이 쏟아부어 지었답니다. 새벽에 5시에 네. 일어나면 여기 와가지고 108배를 하고 아. 스승님한테 우리 제자들 작업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집을 짓는 도편수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한 게 많고 사고가 많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집을 짓고 어떤 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집 주인이. 그러니까 그거 되게 무거운 직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생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그런 의식을 하고 네.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거 되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나무를 다루고 집을 짓는 기술뿐 아니라 삶의 자세까지도 옛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김창호 목수. 그래서 해운당 옆에 이 집에도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김창호 씨 부부와 오랜 이웃이라는 두 분. 그런데 두 분은 몇 년 전 살 집이 없어서 마을을 떠나야 하는 형편이었답니다. 한 10년 더 살았었어. 그래서 한 10년 넘게 살다가 집 임자가 들어온다고 빚기로 하니까 갑자기 두 분이 그래 지가 이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 일로 이리 오기가 됐어. 참 너무 감사하지 뭐. 갈 곳 없는 오랜 이웃을 위해 선뜻 집을 지은 김창호 목수. 오래 갈고 닦은 집 짓는 솜씨를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늘 뭐 또 엄마 아버지처럼 네. 뭐 집안일도 매 돌봐주지 안 한다 하시지만도 여기 마당에 풀 한 폭이 없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네요. 다 하시고 음. 그럼에도 감사하잖아요. 음.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네. 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가 그냥 단순한 뭐 몇 채의 집이 아니고 그냥 어르신도 계시고 뭐 후손들이 살고 이어가는 그런 것처럼 네. 이어짐이 있는 그런 마을 하나의 마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부 네. 다 아름다운 사람들만 사는 곳이잖아요. 35년 한옥 목수로 살면서 그간 참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가 사는 이 집이 가장 큰 꿈이었답니다. 꿈이 침묵장을 가지고 제자들이 비 오는 걸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한옥을 몸소 겪어보라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20대 때 꿈을 꿨던 게 다 실현이 됐어요. 너무 행복하지 나는. 집을 제대로 짓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한옥 도편수가 잇고 있는 전통이 아닐까요? 배치된 나무 부재들이 아주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곳.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분주해 보입니다. 그중에 이분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집 주인공이시랍니다. 나무를 망치로 때려보면 속이 이렇게 부식된 것들은 퍽퍽 소리가 나고 이제 좀 쌩쌩한 부재들은 땡땡 소리가 나거든요. 타원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망치로 때려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규모를 봐도 그렇고 진열된 나무들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데 바로 전통 건축에서 나온 부재를 보존하는 수장고랍니다. 중요한 문화재 보수할 때 나온 부재를 이 수장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로. 지난 2008년 기억나시나요? 아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워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불에 탔었죠. 당시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나무 부재들도 다 이곳에 보관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충만 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흥성대원군이 이제 운영궁에 아재당이라는 사랑채를 만들었었는데
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다가 이제 복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충만 씨는 올해로 19년 차 목수랍니다. 선조들의 어떤 기술을 실제로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좋고, 그 다음 후손들이 이걸 보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사람으로 치면 제가 의사인 거죠. 한옥을 짓는 도편수일 뿐 아니라 전통 건축을 복원하는 일도 하고 있는 정충만 씨.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지은 한옥.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촉촉히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날, 두 소장님이 김천을 찾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딱 보이는 이 집. 여기는 꽃을 너무 이쁘게 그렸어. 갑자기 확 이 집이 친숙하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이 꽃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합각에 꽃 그린 집은 처음 봤어. 원래 저렇게 안 하죠. 우리 보통 문양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용도 네. 너무 이쁘다 이거. 요거는 이제 지금 만드는 중인가 봐요. 일강문으로. 네네. 현문인가 봐요. 이게 대문이고. 이 집이 오늘의 두 번째 집이랍니다. 그리 크지 않은 소담한 일자형의 한옥인데요. 우선 다양한 모양의 창이 보이고 쪽마루가 눈에 띄네요. 지붕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호처마. 네네. 호처마로 이제 부연 없이 호처마로 했는데 보통 팔짝에 겹쳐마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팔짝인데 그냥 호쳐마로 호쳐마로 해서 하고. 더 단아하고 이 곡선이 되게 살아있어요. 예. 그죠? 정면에서 보면 지붕의 모양이 한자, 팔자와 닮았다고 팔짝 지붕인데요. 옆에서 보면은 또 이런 삼각형의 합각이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팔짝 지붕 아래 처마는 호처마입니다. 아직 지붕과 처마만 봤는데도 할 얘기 많네요. 지붕이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뭔가 복층이나 2층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저 위에는 복층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사실 복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지금. 뭔가 이렇게 안에가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지붕만 보고도 이런저런 상상이 되는 두 소장님. 과연 두 분의 추측이 맞을지 집주인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기들도 있으시구나. 애들도, 아들하고 딸이네요. 애들이 있는 집이었구나, 역시. 아니, 역시 젊은 기운이 좀 느껴졌어요, 집에서. 예. 자, 이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 짓는 일을 하고 있고 한옥에 살고 있는 목수 정충만입니다. 저는 안주인 이지혜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 딸 정지아입니다. 저는 정세권입니다. 삽질 잘해요. 밥질 잘해요. 아이고, 단란한 가족이네요. 이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남다릅니다. 가짜 지붕 왜 만든다고? 가짜 지붕 비 맞으면 안 돼. 비 물 차면은 여기로 훅 가라앉으니까 가짜 지붕 만들어가지고. 목수인 아빠를 따라 아이들도 다 같이 일을 돕네요. 이거 덮어놔야 되잖아. 길 벗어나면 안 돼? 이제 세워도 돼 조금. 많이 잘렸으니까. 어이구, 이 녀석 톱질도 하네. 됐어. 제법인데요. 누나가 밟고. 저게 노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쟤네는 우리 애들은 일하는 게 곧 노는 거예요. 네. 이제 아빠가 지은 집을 같이 가꾸니까 아빠가 혼자 지었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집을 예쁘게 보존해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뿌듯한 마음이 들죠. 5년 전 아이들이 3살, 8살이었을 때랍니다. 정충만 목수는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빠를 돕는 것이 익숙해졌답니다.